전략적으로 그 토탈 3 마켓이 올라가는 그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닌 시기에는 무작정 1년, 2년 물려가지고 존버하는 거는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맨날 하락하는 것 같고, 이- 이럴 거면 알트 하락하는데 베팅해야지. 그러고 네. 싶어서 선물 거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도 제일 크게 손실 입었던 것들 1, 2, 3위가 전부 알트숏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립토 랭크에서 토큰이 풀리는 게 매매 아이디어나 내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스페이스 아이디죠. 맞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 티커는 아이디고 업비트에서도 아이디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코인인데요. 네. 이게 한창 이제 지난번에 되게 상승을 가파르게 하다가 이날 3월 21일 날 하루에 무려 31%를 하락을 했거든요. 아우, 네. 근데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3월 22일 날 이때 당시에 마켓캡의 7% 물량이 새로 이제 풀리는 날이었어요. 3월 22일이. 어마어마한 힘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가 시장에 있었으면은 이제 107개가 되는 거죠. 네. 이 3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네. 그만큼 이제 많이 희석이 되는 거라 보유자들한테는 악재죠. 악재인데 이런 좀 많은 물량이 풀리는 날이면은 가격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3월 22일 이날인데 이날 물량이 풀리니까 미리 전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연동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예전에 한 5%, 6% 정도 되는 거가 언락이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YGG였는데 네. 길드 게임즈라는 코인입니다. 이때도 언락 일정이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서 찾아볼게요. 네, 여기 확실히 요 사이트가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코인마켓캡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게 음, 장점인 것 같네요. 이때 3.5%씩 불렸군요. 3월 27일. 네. 한 달에 음, 3.5%씩 빠지네요. 네, 네. 풀리네요. 네, 길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YGG라는 코인인데 매월마다 지금 3.5%씩 풀리고 있어요, 물량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매월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투자할 때 이제 사고팔고만 해서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만큼 가격이 3.5%씩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시장은 우하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비트코인은 네, 이번에 반감기 지나면서 1년에 전체 양 2,100만 개 대비해서 한 0.8% 정도밖에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1%도 안 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한 달에 3%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1년이면 거의 뭐 전체의 한 3분의 1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존버가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코인들은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99%는 다 사라지거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코인 재단의 궁극적인 제1 목적은 코인을 발행해서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케팅이죠, 사실. 이거 맞아요. 뭐 솔직히 코인 자체가 쓸 데가 없는 음, 게 한 99%잖아요. 저는 맞아요. 네. 99.9%라고 네, 생각하는데 맞아요. 걔네들이 그냥 만약에 누가 더 비싸게 사주는 거 외에 기능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코인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탈 3 마켓이 올라가는 그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닌 시기에는 무작정 1년, 2년 물려가지고 존버하는 거는 진짜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이 3월 27일인 것 같아요. 이때 네, 3.5%가 풀리니까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언락 일정 같은 걸 참고해 보면 3.3% 이상은 좀 많이 풀리는 편에 속하는 건데요. 네. 이때 3월 27일 날에 맞춰가지고 이때도 하락을 하긴 했네요. 1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미리 들어갔어요. 음, 아까 우리 그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부터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여기 정도부터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 네. 숏을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숏을 들어간 겁니다. 아, 알트 네. 숏을. 네. 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전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네. 이날이 언락이었어. 3월 22일. 음, 네. 미리 들어갔는데 YG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날까지도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연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언락과 가격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계속 실험해보고 뭐 자기만의 규칙을 좀 찾아내면은 이것도 하나의 투자 기준이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지표를 그러니까 현물 매수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야지 맞아요. 차원에서 보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알트 숏을 쳤는데 지금 아마 손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점에는. 근데 네네. 사실 이렇게 시총 작은 알트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자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흔히 말하는 세력 있잖아요.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사실 너무 좋잖아요. 어, 그러니까 언락 일정에 맞춰서 이 하루님처럼 숏 물량이 많으면 네 그거 다 터트리면은 그냥 아, 또 막 숏 스키징 나면서 크게 오르니까 실제로 이때 나왔어요. 롱하고 현물하고 같이 사면서 음, 일부러 터트려서 먹으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알트숏은 진짜 제가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해봤지만 가장 위험한 게 알트숏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알트숏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알트숏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보통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마음. 네. 근데 레버리지보다 알트숏을 더 치고 싶어서 선물 거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버블이 막 끼면은 아 이거 떨어지는 거 다 먹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또 현물 계속 가지고 있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맨날 하락하는 것 같고 이, 이럴 거면 나도 그러면 알트 하락하는 데 베팅해야지. 그러고 네. 싶어서 선물 거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제일 크게 손실 입었던 것들 1, 2, 3위가 전부 알트숏이었습니다. 네, 저도 청산 난 게 한 두 번인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알트숏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알트 숏 쳐야지, 이렇게 하락하는데 베팅해야지라는 코인들은 보통 엄청나게 막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오르니까 이제 역추세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코인은 그 광기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TRB라는 코인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전날에도 16%, 12%, 7% 이렇게 올랐어요. 차트가 이런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 보통 내가 현물 가지고 있으면은 맨날 내가 갖고 있는 거 맨날 내리는데 요거 하락하겠다 베팅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광기의 끝에 피날레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260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다음날, 이게 지금 실제 조정이 나왔네요. 이때. 네. 192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아니, 그리고, 아니 쏜 다음에 조정 나온 거죠. 맞네요. 네. 이때, 잠깐만요. 와, 진짜 잔인하다. 이거 숏을 뭐 한 배만 한 배 두 배만 해도 다 청산이잖아. 한 배도 청산됐어요. 100% 넘게 그러니까요. 네,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때 2023년 12월 31일이죠. 이때 1시간 봉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알트숏을 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 차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내가 숏에 물리면은 막 진짜 식은땀이 막 나고요. 귀신도 안 무섭습니다. 아, 올라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 시간봉이구나. 이게 막 이렇게 1시간 봉으로 막 12%, 6%, 18%, 10%막 이렇게 이게 연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복리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막 1시간 만에 60% 하락하는데 와, 무섭다, 진짜.
이게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저도 그 지난번에 이제 YGG 이후로 숏은 거의 안 하고 하더라도 롱에 한 10분의 1 비중으로 하고 음. 이제 스탑로스 바로 걸어가지고 하고 웬만하면은 진짜 손익비가 안 좋은 게임을 하는 거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진짜 알트에 선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현물로만 해도 그렇게 위험한데 맞아요. 선물까지 하면 진짜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고 정 선물하고 싶다면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정 선물을 하고 싶다면 뭐 비트나 이덕까지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안 하는 게 맞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은 거래하는 여러 자산들 중에서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코인 섹터 안에서도 알트코인은 그 위험 자산 중에서 위험 자산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알트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한다. 그럼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을 가지고 더 큰 위험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으로 비유하면은 제일 하위에 있는 거래가 어떤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투자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지방 원룸 그렇죠. 오피스텔 막 이런 거지 않을까. 지방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투자를 한 10배나 20배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대출 95% 끼워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비유하면은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 비중은 아예 저는 시작 안 하는 것도 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예 시작 네. 안 하는.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 관리를 좀 배우고 선물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도박하듯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도박은 뭐 카지노 보셔서 알겠지만 끝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너무 위험하니까 뭐 저는 뭐 추천하기는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 언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거는 좀 더 직관적인데 요건 보면은 내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 홀더다. 홀더인데 여기 토큰 언락에 보면은 언락되어 있는 물량들이 나오고 네. 이 다가올 언락 이게 비중이에요. 네. 2% 정도면 꽤 크죠. 네. APT 갖고 있으신 분들 4일 뒤에 물량 2%가 더 풀립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 코인 갖고 있으신 분들 6일 뒤에 6% 정도가 더 풀립니다. 네. 스타크넷도 장난 아니네요. 스타크넷도 꽤 많이 풀리죠. 8.8%면은 많이 풀리는 거예요. 엄청 풀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유통량의 거의 10% 정도가 풀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하면은 가격이 10% 정도 내려가야 맞는 거죠. 네. 예. 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풀리는 걸까요? 팬들 네. 0.04% 풀립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이거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 좀 왜 757%로 표시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존 마켓캡 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8배가 더 많이 풀리는 거죠. 끔찍한데요. 네. 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존버 같은 거 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뭐 네. 피스도 지금 엄청 많이 풀리죠. 12일 와, 뒤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에 있는 게 만약 100개다. 그럼 140개가 추가로 풀리게 된다는 네. 뜻이거든요. 이제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이디 사례 보셨죠? 아이디 사례 보시면은 이런 게 영향을 분명 줍니다. 요런 게 요때 이날 언락됐거든요. 7%.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에 분명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쇼치지 마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핫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디파이에 그 들어가 있는 돈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예. TLV라고 하죠. 네, 토탈 밸류 락트. 맞습니다. 디파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은 뭐냐면은 디파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코인을 가지고 은행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거를 어디다가 예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게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곳들은 이제 워낙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는 또 이제 막 사기성이 짙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개를 해드리는 건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어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예치를 해놓는 사이트들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TVL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코인을 예치해 놨기 때문에 유동성을 잠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불장에 이제 지난 2020년, 2021년 불장 때 이 디파이 메타가 들어오면서 이때 좀 이게 좀 참신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더리움이나 뭐 샌드박스, 랜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치를 하면서 이자 받고 디파이 메타가 들어오면서 불장이 시작됐는데요. 이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음. 디파이 쪽으로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솔라나 계열 쪽에 음, TLV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솔라나가 좀 그럴까요? 신성처럼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 눌러보겠습니다. 아, 맞네요. 솔라나도 최근에 돈이 이렇게 되게 빠르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약간 주식으로 치면은 좀 펀더멘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음, 체인별로 들어가 있는 이 TVL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더랑 솔라나랑 어디가 더 TLV 큰지 한번 봐주세요. 아, 예.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3빌리언, 네. 그리고 솔라나는 솔라나는 3빌리언. 네. 아직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음. 이게 이제 그 코인의 생태계라고 하죠. 그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디앱이라든가 디파이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 네, 코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건데요. 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강해지니까 어, 그만큼 이더리움을 예치하거나 아니면은 코인 트랜잭션을 많이 이용해서 소각이 많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요? 맞습니다. 네,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운영하는 크립토컨트인데 네, 이제 외국판 크립토컨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안에 이제 좀 재밌는 레포트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음, 5월 7일 날 발행됐고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주식에도 막 이렇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레포트들이나 뭐 펀더멘탈을 분석해주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약간 코인판 레포트 보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거. 외국엔 또 되게 활발하게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 네. 크립토 컨트도 되게 좋습니다. 네, 여기도 보고서가 되게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근데 내가 코인을 좀 깊이 공부하거나 어떤 이 코인을 공부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코인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거의 흐름이라든가 뭐 아니면 오늘 봤던 뭐 트랜잭션, 디파이, TVL, 뭐 언락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고 정보기 때문에 네. 아시면 분명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블록체인이 이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가 그대로 다 남아 있다는 거.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매력이지 않을까. 네. 좀 순기능이죠. 원래 그런 네, 것들이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네, 블록체인은 다 내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고래들의 포지션을 알 수 있다거나 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보유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갑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뭐 과거의 시기와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 제가 이런 레포트들은 다 하나하나 지금 보지 않아가지고 해석은 못 하겠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실 거라면 이런 걸 하나하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크립토 패닉이라는 곳인데요. 어우, 글씨가 너무 많아서 패닉이 오는 건가요? 정신이 네. 없네. 그러니까 약간 뭐 코인판 블룸버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네, 뭐 코인 리스 많이 보시죠. 우리나라 코인 리스도 많이 네. 보시는데 뉴스들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막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뉴스들을 빠르게 트래킹할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코인 리스도 한번 가볼까요? 코인 리스. 네, 뭔가 가격이 뭔가 빠르게 빠지고 있다거나 네,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안 좋다거나 급등한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뉴스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코인 뉴스는 진짜 크롤링해서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인 리스를 보고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좀 비추입니다. 예를 들어 뭐 네. 상장 공지라든가 이런 거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크롤링 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뭐 1분 전, 2분 전이라고 해도 이미 가격을 다 올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이가 되는 거죠. 쉽게 맞아요. 말해서. 맞아요. 그 봇들이 이미 매수해 놓고 기다리는 거를 내가 사면은 먹이가 돼 주는 거니까 봇들의 탈출 기회를 열어 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좋은 매매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순간적으로 튀었거든요, 니어가. 니어가 KRW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 튀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피니시 이게 한번 쌌네요. 순간적으로 얘가 덩치가 꽤 큰데도 이걸 왜 보여주고 싶냐면은 네. 이게 되게 빠르게 튀고 바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거 잡아먹은 거거든요. 그 네. 뉴스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물렸어요. 그러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정보 매매는 좀 이런 단점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 별 의미 없는 뉴스인데 사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것 때문에 물리면 참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스 보고 사는 게 저도 제가 한 26살? 네, 2005년에 처음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 뉴스만 뜨면은 주식 사고 막 그랬거든요. 와, 진짜 음. 한 10분 좋아요, 10분. 아. 10분 막 올라가다가 그러면 계속 엄청난 속도로 물리더라고요. 그땐 이유를 몰랐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뉴스 때문에 일부러 사실 매수해놓고 뉴스 터트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에도 유명한 격언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항상 있는 게 저희도 차트 공부를 하면은 알지만 네, 가격이 선행을 하고 뒤에 뉴스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맞아요. 매매하는 네.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 진짜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